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조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파트에서 항상성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한번 다뤄본 개념일 텐데, 항상성에 대한 개념과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의 예시 세 가지,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을 이제 조절하는 예시들이 나와 있는 단원입니다. 일단 항상성이 무엇이냐로 보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자. 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성이에요. 이제 뭐 춥거나 덥거나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36도에서 37도를 왔다 갔다 하죠.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수분량,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분량 한 몸 전체 부피의 대략 70% 정도, 이것도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지 우리 몸에 이런 물질 대사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이런 우리 몸 상태의 상황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무엇을 받냐면은 자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게 돼요. 그죠?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몸은 그에 맞춰서 무엇을 하냐면은 반응을 합니다. 특정한 반응을 일으켜요. 자극이 들어오면은 일련의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은 그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반응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밤에 너무 배고파서 밤에 라면을 먹었다. 국물까지 모두 맛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배가 고파서요. 자, 밤에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은 기본적으로 짜잖아요. 염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은 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나올 겁니다. 삼투압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짜냐, 농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편하다고 예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자극인 거예요. 일종의 이것이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밤에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삼투압이 증가했어요. 외부 환경, 아니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일련의 자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높아진 삼투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궈야겠죠. 그렇죠? 우리 몸은 삼투압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린 결과는 삼투압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 우리 몸이 싱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될 건가라고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우리 몸을 삼투압이 높아져서 짜졌어? 싱거워져야 돼? 그럼 일단은 자, 싱거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겠죠. 물 마시는 거죠. 물 마시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은 물을 마시죠.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지면은 갈증 유도를 통해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몸을 묽게 희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싱거워지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분 제흡수를 해줘야겠죠. 우리 몸의 수분 제흡수를 담당하는 것은 이제 저기 앞에 전에 기관계 할 때 다뤘습니다. 바로 콩팥, 신장이죠.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몸에 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줌으로 많이 배출이 되니까요. 자, 아니면 자, 삼투압이 높아졌다. 짜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기 염류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세요? 무기 염류를 이제 배출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기 염류를 배출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콩팥에서요. 콩팥을 통해 무기 염류가 이렇게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반응인 거죠. 자, 라면을 먹은 것 때문에 삼투압이 높아지는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다시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즉 삼투압을 낮추기 위한 일련의 반응들을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왜? 바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우리 뭐 혈당이라든지 이제 저기 체온이라든지 삼투압 조절 뒤에 나오는 그런 예시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소개해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내용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교과서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항상성에 대한 내용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대한 기작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는 그림과 같이 생성된 호르몬이 내분비샘의 기능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은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용어 자체가 막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낯설게 다가오진 않으실 겁니다. 예전에 혹시 스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피드백이란 용어를 당연히 아실 거고. 아니다, 모를 수도 있겠구나. 뭐 어쨌든. 이 피드백이 무엇이냐? 호르몬의 입장에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피드백은 이제 결과가 원인에 대해 영향을 주는 그 자체를 좀 의미하는데 피드백은 이제 호르몬 분비가 내분비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되는 기작을 이야기를 해요. 즉 분비된 호르몬 자체가 내분비샘에 나를 이제 분비한 내분비샘 또는 아니면 내가 기능하는 어떤 항상성 기작에 반응을 하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중추에다가 이제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제 내 호르몬 분비량 자체를 감소시킨다든지 이제 뭐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기작을 해주는 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양성 피드백이고요. 또 하나가 음성 피드백입니다.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음성 피드백이죠. 이제 생성된 호르몬이 내분비샘의 기능을 억제한다라고 돼 있죠. 즉 음성 피드백은 저기 내분비샘 억제를 통해서 이제 호르몬 억제, 즉 내 자신의 호르몬을 억제시킨다는 얘기, 내 자신의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거죠. 양성 피드백은 이거랑 다른 거겠죠, 이제.
내분비샘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내 자신의 호르몬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거에 바로 양성 피드백이에요. 양성 피드백의 예시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고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음성 피드백의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이제 티록신을 가지고서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티록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올린 링크에 호르몬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티록신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어떤 발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그 신호들을 받아서 이제 분비량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시상하부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좀 낮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면은 이 TRH라는 것을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분비를 합니다. 즉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일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TRH는 이렇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를 분비를 합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부의 명령 신호를 받았죠. 그래서 갑상샘에다가 또 명령을 내리는 신호물질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갑상샘에서는 이러한 TSH의 신호를 받아서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받았어. 나 일해서 티록신을 만들래. 신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갑상샘은 티록신을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티록신. 그래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해서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촉진을 해서 발열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의 발열량이 너무 증가해서 체온이 결국 올라갈 거고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는 결과를 낳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다른 데 소비해야 될 에너지를 너무 체온에 이제 발열을 낼 때만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은 이것은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티록신 분비를. 그쵸? 그래서 이 티록신은 분비가 되면은 이제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에다가 이렇게 여기 작용을 해요. 신호를 주게 돼요. 야, 나 티록신 나왔으니까 너네 이제 갑상샘 일 좀 그만 시키게 해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이 티록신 신호가 표적기관에서는 저기 이제 발열을 하게 해준다면은 이제 체온 조절의 중추인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 이런 데에서는 이제 갑상샘에 일을 시키게 하는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갑상샘 자체의 기능을 이제 호르몬 제작을 멈추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즉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은 이 티록신 분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이제 억제가 되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무래도 이제 옥시토신이 라는 호르몬이 있을 텐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호르몬 분비 자체가 호르몬 분비를 했을 때 그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내 자신의 호르몬 분비가 더욱 촉진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량작용으로도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량작용은 신경계 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으니까 더 깊게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기량작용,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어떤 신호를 받아서 조절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에서 나온 게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호르몬 중에서도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인슐린과 바로 글루카곤에 해당하는 관계가
바로 기량작용인 거죠.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떨어뜨려주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올려주고, 즉 간이라는 기관, 즉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지만 서로 그 작용은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량작용이고, 항상성은 이런 것들로도 인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항상성, 호르몬과 항상성이 조절되는 기작을 이제 봤으니까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 혈당량과 그 다음에 체온 조절과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조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셔서 한번 이 시스템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이제 집단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다음 시간에 이제 활동을 한번 기획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쪽 파트의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